비상계엄 수사는 수사기관 3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TF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각기 다르지만 대상과 혐의는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라 중복수사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 3곳이 각종 영장을 앞다퉈 청구하자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서로 협의를 거치라면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사전 조율 없이 저마다 신청한 상황. 수사력 낭비에 부실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공수처도 관련 증거를 이미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지만 저마다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 등 상위기관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각 수사기관에는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여인영 사령관 등 군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이 상당수 겹쳤고 중복수사 비판 속 서로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보름 만에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 대신 공수처는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 사건에 대해선 이첩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사건 이첩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며 추가 피의자 수사와 자료 공유 등 문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의 주도권이 공수처로 넘어오면서 검찰이 21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윤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앞으로 공수처에서 이뤄질 전망인데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하면서 소환 불응 사유 중 하나로 검경 중복 수사를 거론했던 윤 대통령 측도 출석을 미룰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 이첩이 발표되고 나서 몇 시간 뒤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이첩에 반대하며 항의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검찰청은 박 본부장과 이첩 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아직도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어제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일인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자료는 아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됐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 서로 협조를 지금 하려고 노력. 공수처는 공조 수사 체제를 구성한 경찰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함께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모여들고 곧이어 대치 상황도 벌어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집행 인력은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소속 인력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관저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와 충돌 대비를 위해 경찰 2,700여 명도 투입됐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인력과 버스로 된 차벽 등에 가로막혔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며 관저 앞 200m에서 수사팀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은 대통령실 경호처. 결국 집행 시작 5시간 반 만에 공수처는 계속되는 대치 상황과 안전상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공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제 발송된 이 공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고 한 차례 집행 시도도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 이 업무를 넘기려 한 겁니다. 내세운 명분은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행 경험에 있어선 우리나라 경찰이 최고라고 브리핑을 통해 추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는 자신들이 하고 체포는 경찰이 하라는 상황. 경찰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까지 갖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권이 삭제됐고 이 이후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같다고 밝히며 혼선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수사권은 포기하지 않은 채 위헌 부담이 큰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간의 공조수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과거 검찰의 공조 제안에도 독자 수사를 고집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의혹뿐이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뤄진 2차례의 출석 요구. 조사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됐냐는 의문이 일었고 조사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둬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혀 체면을 구겼습니다. 보다 강력한 집행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엔 그 정도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로 경험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마저 떨어뜨렸습니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건 무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제2첩을 고려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